okay? But he's on our side. He's on our side. You know where he is today? He's in Pennsylvania campaigning for us, not me, for us. And he's a great cost cutter. You've seen that. And he said, I could cut costs without affecting anybody. So he will be in the cabinet? Not in the cabinet. He doesn't want to be in the cabinet. He just wants to be in charge of cost cutting. We'll have a new position, Secretary of Cost Cutting, okay? Of course, there's one new entrant that has the money, the smarts, the ambition. That's X.AI. Yeah. Right? Oh, yeah, that first part, just building a massive factory, liquid cooled, energized, permitted, in the short time that was done. I mean, that is like superhuman. Right. Yeah. And as far as I know, there's only one person in the world who could do that. Right. You know, I mean, Elon is singular in his understanding of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large systems and marshaling resources. Incredible. Yeah, it's unbelievable. And of course, then his engineering team is extraordinary. I mean, the software team's great, the networking team's great, the infrastructure team is great. You know, Elon understands this deeply. So I think what Elon and the X team did, and I'm really appreciative that he acknowledges the engineering work that we did with him and the planning work and all that stuff. But what they achieved is singular, never been done before. Just to put in perspective, 100,000 GPUs. That's easily the fastest supercomputer on the planet as one cluster. 안녕하세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테슬라의 모델 2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2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진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네요. 여전히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모델 2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한다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모델 3를 살 이유가 없죠. 버티고 버티다가 모델 2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모델 2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컴플레인이 테슬라가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 디테일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머스크가 준 힌트를 충분히 캐치를 하였죠. 바로 타샤키니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스케일로 들어간다라면 마일당 0.4달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버랑 디디 출신과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서구권에서 차량 공유 업체 마일당 2불에서 4불입니다. 이것을 테슬라가 0.4달러 40센트죠.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됩니다. 이 돈으로 들어간다라면 기존 차량 공유 업체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숫자는 충분히 줬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서 카메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위치는 테슬라 모델 3가 자율주행 테스트 되는 차량들 그 카메라 위치랑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모델 2랑 로보택시의 차이점은 로보택시가 2인승이고 모델 2는 4인승으로 나온다라는 점이겠죠. 사이즈만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발전된 FSD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율주행이 이만큼 가까워졌다라고 증명을 해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머스크는 앞으로 로보밴, 사이버캡 이후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차량 모델들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이버 트럭의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기 들어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후속 모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되었던 알크가 되었던 가장 최고의 제품은 역시나 옵티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만에서 3만 달러 가격대. 이거야말로 테슬라의 제조업의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닌 로봇 기업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상과학이 더 이상 픽션이 아니라 현실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공상과학 영화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머스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스크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냥 하던 말이 아닙니다. 스타쉽 로켓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놀라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yes라는 것은 스페이스X 기술력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화성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스페이스X만큼은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 산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주 패권만큼은 절대로 뺏길 수가 없겠죠. 결국 머스크의 사업을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는 로켓을 잡는 젓가락 팔 기술력에 감탄을 쏟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비행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AI 가치와 머스크의 가치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이것을 테슬라가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멤피스랑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AI 능력은 더욱더 빠르게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봤을 때 펀더멘탈적인 관점, 기술적인 관점은 100% 합격입니다. 전혀 걱정할 이유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스크는 또 다른 배팅을 걸기 시작하죠. 바로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정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트럼프 정권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희망컨대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나 인터뷰에 나와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 정부 효율성 부처의 장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테슬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날개를 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 에크먼 역시나 머스크가 이렇게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본다라면 트럼프를 도와서 지금의 정부를 충분히 고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역시나 리스크가 높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지금 거의 동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승부수가 11월 5일날 결정이 나는데 그 핵심 주가 바로 펜실베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정당이 미국 대선 대통령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이 19입니다. 여기가 가장 큰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이고 경합주 중에서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단순히 기업인이 정치인을 후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큰 배팅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부 효율성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머스크가 어떠한 일을 할지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처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머스크가 이미 정치 깊숙이 발을 들인 만큼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면 역풍은 꽤나 거세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로보택시 이벤트는 지나갔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미래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11월 5일입니다. 테슬라의 운명이 달려있고 일론 머스크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미국 대선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요?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